여러분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몇 번이나 가시나요? 꽤 많은 분들께서 밤에 적게는 한두 번 그리고 많게는 대여섯 번까지도 화장실을 가시느라 고생을 하시는데요. 야간유로 인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생체 리듬도 악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기억력 감퇴와 집중력 저하를 유발해 일상 업무와 학습 능력에 큰 차질을 줍니다. 뇌의 노폐물 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치매 발병 위험이 높아지고 불면이 반복되면 우울증, 불안장애 같은 뇌와 정신 건강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혈압이 오르고 장기적으로 고혈압을 유발하며 심장박동이 불규칙해져 부정맥 위험이 증가합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수면 시간이 줄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당뇨병 발병 위험이 커집니다. 성장 호르몬 분비가 억제되고 대사 균형이 깨져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면역세포 기능이 저하되어 감염에 취약해지고 회복력이 떨어집니다. 네 번째, 포만감 호르몬 분비는 줄고 식욕 촉진 호르몬은 증가하여 폭식과 과식을 유발합니다. 여성의 경우 생리불순이나 난임, 남성의 경우 테스토스테론 감소 같은 생식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집중력 저하와 반사신경 둔화로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같은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은 음주운전만큼이나 치명적이며 순간적인 판단 착오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며 일상 속에서 넘어짐이나 골절 사고도 증가해 노년층에게는 특히 치명적입니다. 정리하자면 수면 부족은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뇌건강, 심혈관, 대사, 면역, 호르몬 균형 등 전신에 영향을 주며 심각한 질병과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신호입니다. 70세 이상의 남성의 50%가 소변을 보기 위해서 밤에 적어도 2번 이상 일어난다고 합니다. 노인의 약 80%에서 100%까지 야간뇨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야간뇨가 발생하면 자다가 자주 깨기 때문에 수면 시간이 줄어들고 수면이 분절돼 다시 잠드는 게 어려워지면서 수면의 질이 낮아지게 됩니다. 저는 한방의학과 전문의 김도윤이라고 합니다. 저를 찾는 환자분 중에 자다가 화장실을 가느라 잠을 못 주무셔서 여러 가지 합병증을 앓고 계시는 분이 너무 많으신데 병원에서 주는 약을 드시면 평생을 드셔야 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기 때문에 드시다가 중도에 약 드시는 걸 중단하시는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은 야간뇨로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이 개선하고 나면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그 부분을 설명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밤에 소변 보는 횟수가 확 줄어들 겁니다. 본격적인 오늘의 건강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전에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꼭 알려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밤에 과도하게 소변이 만들어지는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자는 7-8시간 동안에 소변은 하루 생성량의 약 20%밖에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다가 소변 때문에 깨는 원인들 때문에 밤에 소변이 더 많이 만들어지거나 소변을 가두고 있는 방광의 용량이 적거나 수면 무호흡증과 같은 다양한 수면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야간뇨가 더 잘 발생하게 됩니다. 대부분 수분을 많이 섭취하거나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는 당뇨병이 있거나 소변을 조절하게 되는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 이뇨제와 같은 약물들을 섭취하는 경우에도 소변을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밤에만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리에 심하게 부종이 있는 사람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다리에 심하게 부종이 있는 사람이 자려고 누우면 다리 쪽에 몰려있던 부종이 신체의 다른 부위로 재배치가 되면서 소변이 많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다리에 부종을 잘 일으키는 심장병이나 신장이 문제가 있는 경우 야뇨증이 잘 생길 수 있으므로 원인이 되는 다리 부종을 빨리 해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일찍이 리듬이 변동되고 약해지게 됩니다. 잠자기를 원하는 시간에 생체 시계가 켜지게 되면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노인들의 경우에 잠자는 리듬을 일정하게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소변을 가두고 모아두는 방광의 용량이 감소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밤에 소변 생성이 증가하지 않더라도 방광 용량이 감소해서 소변을 보려는 욕구가 증가돼서 야간뇨가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원인은 요로 감염이나 전립선비대증, 과민성 방광 증상 또는 방광에 결석이 생기는 사람들의 경우에 방광 용량이 감소돼서 야간뇨가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과 같은 수면 장애가 있으면 야간뇨가 잘 발생한다고 합니다. 노화에 따른 항이 호르몬 감소가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거나 신장 기능의 저하가 발생한 경우에도 야간뇨가 발생할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때론 고혈압 약제 중에 이뇨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약 때문에 밤중에 소변을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인 질환 말고도 야간뇨의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잘못된 수분 섭취 습관과 수면 습관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야간뇨를 줄이는 생활 습관 5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은 적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 매체에서 환자분들이 물을 많이 마실수록 좋다라는 그런 잘못된 정보를 얻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요. 물은 무조건 많이 마신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고 적절한 양을 필요한 만큼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간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단 저녁 식사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최대한 제한하시도록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물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낮 시간에는 일부러 물을 더 챙겨 드시는 게 중요한데요. 사실 밖에서 일하시다 보면 수분 섭취를 쉽게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낮에 물을 거의 드시지 못하고 그 때문에 저녁 식사 이후에 부족한 수분 섭취를 보상하듯이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일단 아침에 식사하시거나 커피 마시거나 하시는 것은 그대로 그냥 진행을 하시고요. 점심 먹기 전까지 한 500cc 정도의 물을 일부러 챙겨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점심 때도 점심 드시는 것 그대로 다 드시고 점심 먹을 때부터 저녁 먹을 때까지 별도로 500cc의 물을 약을 먹는다고 생각하시고 챙겨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가 끝나고 나면 약 드시는 것을 빼고는 최대한 수분 섭취를 제한하는 걸 권해드리는데, 마지막으로 물을 드시고 나서 한 2~3시간 정도는 물을 먹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으로 주무시기 전에 화장실을 가서 소변을 보시고 주무셔야 야간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무시기 전에 너무 입이 건조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차라리 물을 가글하듯이 입만 헹구고 뱉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저한테 되물어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해야 불편한 야간뇨를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식사할 때 수저를 사용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아직까지도 어르신들 가운데는 꼭 밥과 국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뜨끈한 국 한 그릇에는 사실 많은 염분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국을 먹게 되면 단순히 물 마시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의 소변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건 야뇨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국이나 찌개가 꼭 드시고 싶으시다면 아침이나 점심 때 드시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저녁 때 국이나 찌개 반찬을 먹게 된다면 수저를 이용하지 말고 젓가락으로 건더기를 젖은 나물 먹는다는 식으로 생각하시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과일은 가급적 낮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식사 이후에는 과일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식사 이후에 과일을 먹거나 맥주 한잔 하시는 게 소소한 즐거움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면 절대로 야간뇨가 고쳐지기 힘듭니다. 과일을 드실 수 있고 맥주도 드실 수 있는데요. 차라리 낮 시간에 드시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저녁 식사 이후에는 될 수 있으면 아무런 수분 섭취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다리에 심하게 부종 있는 사람이 자려고 누우면 다리 쪽에 몰려있던 부종이 신체의 다른 부위로 재배치가 되면서 소변이 많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하루 피로를 풀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고 부종을 빨리 빼는 방법이기도 하죠. 주무시기 전에 벽에다가 다리를 올려놓으시는 자세를 취해서 10분이나 20분 정도 해주시면 수분이 쭉 내려와서
소변으로 배출되어 주무시고 나면 실제로 주무실 때 그 방법으로 해서 소변 횟수가 한두 번은 무조건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는 수면 촉진 멜라토닌의 생성을 억제시킬 수 있는 블루라이트를 차단해야 됩니다.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를 잠자기 한두 시간 전부터 사용하지 않도록 하심으로써 보다 쉽게 잠들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야간류는 노인들에서 낙상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잠자는 방에서 화장실까지 가는 동선에서 미등과 같은 조명을 켜놓음으로써 넘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쓰시고 그 통로에 발에 걸릴 수 있는 것들을 제거함으로써 안전하게 하거나 매트를 깔아놓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거동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잠에서 깼을 때 급하게 소변을 보기 위해서 나가지 않도록 소변기나 변기를 잠자리 옆에 비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간류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겁니다. 본인의 건강한 수면 습관을 만들고 유지하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 중 어떤 것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지 또는 여러분만의 노하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꼭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건강한 100세 시대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내용을 카톡방과 밴드 핸드폰에 공유해 주세요. 균형 잡힌 건강 정보로 모두가 건강한 노후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다음에는 또 다른 유익한 건강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꼭 알려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